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 법률 아이템은요, 이 청소년들의 갈수록 대범해지는 차량 절도 및 교통사고 범죄의 얘기입니다. 이에 관해서 법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실 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강성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차량 절도 그리고 교통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소년법과도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강성진 변호사님께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저지른 차량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살인미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단은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칠 만한 문제가 뭐냐면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차를 갖고 나왔어요. 오케이, 무면허 운전이야. 무면허 운전도 당연히 중한 범죄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같이 만약에 무고한 시민이 걸어가다가 이러한 청소년들로부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형사 미성년자. 예.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소년법 이 얘기랑 촉법소년에 네. 관한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촉법소년이 뭐냐면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어떠한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이 촉법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은요, 범법행위를 저질렀어. 뭐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사람을 쳤어요. 네. 이런 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미칠 노릇이죠, 이거. 이게 보면은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9조에 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촉법소년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서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긴 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년법입니다. 일단 소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야. 가정법원 등에서 이제 감호 위탁이라든지 보호 관찰이라든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이제 받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년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뭐 우리 때랑 또 달라요. 보면 막 폭행 사건도 어마어마하고 막 절도 막 무면허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청소년들이 범법행위 저지르면서 하는 말들이 길어야 2년이야. 많은 보호처분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보호처분이 바로 장기 소년원 송치거든요. 근데 법에서 소년법 제32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소년의 보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촉법 소년의 나이 안에 들어가는 청소년이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네. 인신이 구속되는 기간은 최장 2년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2년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또 사실 전과자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빨간 줄도 그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경찰차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촉법인데 그냥 대충 빨리 하고 가시죠.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소년원 이거 감옥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그냥 학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소년원 2년, 최장기간 2년 송치를 당해도 별 처벌이 아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해서 제가 사망을 했어요. 네. 전 뭔 죄예요? 그렇잖아요. 참 전 뭔 죄입니까? 잘못된 근데 시간에 네.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안타까운 제 사람일 잘못이에요? 뿐이죠.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게 일이죠. 문제가 뭐냐면 저같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뭐 어린 사람들 뭐 청소년 아동들은 교화가 물론 중요하긴 해요. 교화나 교육이나 이런 어떤 구제책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뭐 국민청원도 있었고 뭐라고 이제 국민들이 말씀들을 하셨냐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내려버려라. 그러니까는 얘네는 이미 이 법이 생겼을 때에 비하면 너무 컸다 이거야 머리가. 맞아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알 거 다 알아. 네. 그럼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 위가 없었을 시대보다는 더욱더 노출이나 모방 범죄가 용이한 환경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연령대를 낮춰라. 이제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경한 입장은 없애라. 그냥 그대로 성인과 같이 처벌받게 해라. 네. 근데 이거는 그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령을 낮추자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법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충분히 일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촉법소년 이제 위에 뭐가 있냐면 범죄소년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말 나이 레인지, 나이 범위의 조정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범위를 개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혹은 현실을 좀 반영해서라도 법이 개정되는 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중학생이 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주는 이 차량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차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차주가 이 차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이랑 네. 민사적인 책임은 좀 분간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형사 미성년자와 민법상의 책임 능력에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법상의 책임 능력은요. 행위 결과가 위법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네. 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형사 책임과는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현실을 유연하게 판례가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보통 보고 있는 범위는 뭐 한 12세? 12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예. 민사상의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형사 같은 경우는 아예 법에서 나이를 정하고 있는 거고 안 된다. 네. 민사는 이제 판례에서 사건마다 케이스마다 조금은 유동적으로 보는데 네. 한 12세 정도까지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어린이가, 이 청소년이, 이 아동이 내가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중학생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중학생이라고 하면 차 훔치고 우리 뭐 초등학생 때도 사탕 훔치는 거는 절도잖아. 네. 이건 위법하다라는 걸 배워요. 다 알죠. 유치원 때도 배워. 네. 진짜 친구 거 물건 훔쳐도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그렇죠. 근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차를 훔쳤는데 이거는 내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중학생이?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생인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은 충분히 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주는 이 중학생한테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네.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민법에서는 성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19세가 되면은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하는 민법 규정이 753조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말을 반대 해석해보면 지능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책임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의 감독자, 보호자, 네. 뭐 보통 부모가 되겠죠. 이제 부모한테 감독자의 책임으로서 차주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차주는 새로 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끼는 차예요. 네. 매일같이 세차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정말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이랬던 차인데 차가 절도가 됐어. 찾았는데 파손이 됐어. 그러면 이 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전적 배상을 해달라.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법리로 인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자료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 외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차주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자신의 애마가 갑자기 절도당하고 이 손상까지 입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 자체가 이거는 나한테 고철 덩어리가 아니야. 아, 네, 정말 내 자식같이 매일매일 아끼는 나의 애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애마가 상처를 입고 돌아왔을 때 난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실손 플러스 네. 정신적 손해에 의한 위자료까지 같이 민사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판사님이 너 정신병원 가라고 할 수도 있어. 너 이런 걸 청구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위자가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차를 그냥 고철 덩어리처럼 쓰고 있거든요. 저도요. 세차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오일도 갈지 않아요. 세차하면 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이는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위자가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보통 위자료 이런 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청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차가 배우자 같은 존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그놈의 그 중학생 아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네요. 네, 수리비로 위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단순히 청소년들을 무조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고 무조건 봐주기만 한다면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옆에 강성신 변호사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그리고 교통사고 문제를 통한 소년법 문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